킥보드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순간,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자전거 도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충돌한 순간, 한 사람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치료비와 휴업 손해만 5,200만 원. 그런데 가해자 측은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오는 킥보드에 치인 게 내 잘못이기도 할까요? 2023년 5월 15일 오전 8시 20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34살 김민수 씨는 이날도 평소처럼 로드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익숙한 길,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앞쪽에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달려온 건 22살 박준호 씨였습니다. 그날 아침 지각을 면하려고 평소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어폰으로 음악까지 들으면서요. 시속 25km. 꽤 빠른 속도입니다. 앞에 자전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걸 뒤늦게 발견한 박준호 씨는 급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킥보드는 김민수 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박준호 씨는 킥보드에서 떨어지며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김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고 손목에서 느껴진 건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요골 원위부 골절, 쉽게 말해 손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사는 최소 석 달의 치료가 필요하며 완전한 회복까지는 6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김민수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에게 오른손은 그야말로 밥줄이었거든요. 수술 후 석 달간 단 하나의 작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정 고객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손목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마우스를 30분만 잡아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다시 타는 것에 대한 공포, 뒤에서 오는 소리에 과민 반응이 생긴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박준호 씨는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보험사와 상담한 후 자전거가 후방 확인 없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김민수 씨가 치료비와 휴업 손해로 5,200만 원을 요구하자 박준호 씨 측은 과실상계, 즉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이어폰까지 꽂은 채 달린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가 후방 차량에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감속한 것이 문제인지. 우리 일상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킥보드, 자전거, 보행자가 뒤섞이는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이 판례는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양측 주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수 씨 입장입니다. 그는 전방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속도를 줄인 거였어요. 자전거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한 거죠. 반면 박준호 씨는 시속 25km로 달리면서 겨우 5m 거리만 유지했습니다. 이어폰까지 착용해 주변 소리도 제대로 못 들었고요. 덕분에 수술을 받았고 석 달간 일을 못했으며 고개까지 잃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더하면 5,2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 박준호 씨 측 주장도 들어볼게요. 그의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김민수 씨의 자전거가 약 2초 동안 아무 신호 없이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자전거에는 제동등이 없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킥보드는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박준호 씨는 합법적으로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5,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신호 없이 급감속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민수 씨의 손을 들어주실지, 피고 박준호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실지 여러분의 선택을 보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피고 박준호 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자 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인으로 나온 교통사고 전문가는 시속 25km로 달릴 경우 최소 10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증언했는데 박준호 씨가 유지한 거리는 고작 5m였습니다. 절반에 불과한 거죠. 게다가 이어폰 착용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이어폰 등으로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법을 어긴 겁니다. 자전거에 제동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전거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봤어요. 뒤따라오는 차량은 항상 전방 차량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재판부는 김민수 씨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감속할 때 손신호등으로 뒤에 알렸다면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에요.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치료비 1,850만 원, 휴업 손해 2,6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합계 5,200만 원에서 원고의 과실 10%를 뺀 4,680만 원을 피고가 배상하라. 피고가 대학생이라는 경제적 사정은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폰은 절대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그리고 앞 차량과의 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길어지니까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속할 때 손을 들어 뒤에 신호를 보내는 것, 간단하지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한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원고의 손을 들었을지 아니면 과실 비율을 다르게 봤을지 버딩미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